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막힌,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하루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앞에는 텅 빈 거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수입산 가죽 소파, 벽에 걸린 명품 그림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평생 읽어온 것들이죠.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집에서 고양이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몸에서 생선 노린내 나요. 소파에 앉지 마시고 저기 고양이 방에 계세요. 이런 지저분한 반찬 우리 집 개도 안 먹어요.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사료나 드시고 가세요. 이것이 제가 며느리에게서 매일같이 들어야 했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 앞날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른다는 거. 지금 제 발등을 찍으며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저 여자가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뺨을 때리려던 사람이라는 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함께 통쾌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제 과거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22에 결혼해서 23세 아들을 낳았죠.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평범한 서민의 삶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5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매일 저에게 물어보는 아들의 눈망울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가난 때문에 주눅 들지 않게 해주겠다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죠.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생선 비늘을 벗기고 여름에는 비린내와 파리들과 싸우며 일했습니다.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발은 동상에 걸리고 허리는 휘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 반에서 1등 했어요. 아들의 환한 웃음이 제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생선만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경제신문을 읽고 부동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죠. 25평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죠. 그리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장 근처 건물 한 칸을 매입했습니다. 아줌마 미쳤어? 그 건물 다 부서져 가는데 왜 사? 다들 비웃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을,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3년 후 그 건물 값은 10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제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엄마일 뿐이었죠. 왜냐고요? 저는 제 아들이 돈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좋겠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저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30이 되던 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수진이라고 해요. 수진. 그녀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어머님, 이시죠? 그 목소리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투였죠. 그래, 나는 준우 엄마야. 앉아라.
제가 제 작은 집으로 그들을 맞이했을 때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가 어머님 댁이세요? 25평 아파트, 오래된 가구들, 시장에서 사온 저렴한 반찬들. 수진의 눈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오빠, 여기서 자랐어? 응.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셨어. 아, 그렇구나.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머님. 그 말투에는 동정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셨구나라는 확인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였으니까요. 수진아, 내 집은 어디니? 강남이요. 아버지가 사업하세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수진.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중견 건설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회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부채가 산더미였습니다. 몇 년 안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님이세요? 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신대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 고생하겠네. 저는 그저 웃으며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3개월 후 저는 처음으로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신다고요? 전화기 너머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반찬 좀 해가려고.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무거운 냄비들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갔죠. 엄마, 어서 와요. 아들은 반가워했지만 현관문을 연 수진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 미안하구나. 내가 아침 일찍 와서. 그리고 어머님. 수진이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몸에서 생선 노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소파에 앉지 마시고 저기 방에서 좀 계세요. 뭐? 아, 제가 코가 예민해서요. 어쩔 수 없잖아요. 준호 오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님한테서 비린내 난다고.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준호야.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가 예민해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제가 잘못 키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수진이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작은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계세요. 나중에 준호 오빠 퇴근하면 밥 먹고 가시면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저녁 6시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수진이가 여기 있으라고 해서.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이 화를 냈지만 수진은 태연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그치, 어머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부부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을 먹을 때 수진은 제가 가져온 반찬을 하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수진이 제 앞에 놓은 것은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반찬은, 아, 그거요? 우리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가실 때 가져가세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달에 한 번 저는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방문했습니다. 매번 수지는 저를 더 심하게 대했죠. 어머님 현관에서 신발 벗을 때 슬리퍼 신지 마세요. 어머님 발에서 냄새 나요. 어머님 화장실 쓰실 때 변기 커버 닫고 쓰세요. 물 튀기거든요. 어머님 우리 집 수건 쓰지 마시고 휴지로 닦으세요. 매번 새로운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수지는 저를 부를 때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수지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 시어머니예요. 시장에서 생선 파셨대요. 그래서 좀 아시죠?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가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나비 자리예요. 명품 쿠션이 놓인 소파. 수지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고양이를 저보다 더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나비야, 밥 먹자. 어머님, 나비 밥 주는 거 좀 도와주세요. 저는 고양이 밥을 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나비 화장실 청소 좀 해주실래요? 고양이 화장실까지 청소해야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수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저 방에서 계세요. 그 방은 원래 나비 방이었는데 어머님 오실 때만 잠깐 쓰는 거예요. 나비가 좋아하는 방이거든요. 고양이 방. 저는 그 방에서 매번 고양이 털과 함께 몇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님 나갈 때 문 제대로 잠그고 가세요. 아, 참. 고양이 밥 남은 거 봉지에 싸뒀으니까 가져가서 드시든가요. 수진아, 이게 왜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어머님은 비린내 나는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나비 간식도 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수진이 왜 이렇게 제게 당당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친정아버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었죠. 어머님, 우리 아빠 아세요? 이번에 강남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 따내셨어요. 곧 엄청난 돈이 들어올 거예요. 수지는 매일같이 자랑했습니다. 준호 오빠, 우리 조만간 이 아파트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요. 아빠가 펜트하우스 사주신대요. 수진아, 그런 큰 사업은 위험하기도 해. 오빠는 몰라요. 우리 아빠는 절대 실패 안 해요. 항상 성공하셨거든요. 아들도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의 친정아버지가 방문했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아들은 극진히 모셨죠. 그래, 준호.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승진도 했어요. 그래, 준호 같은 능력 있는 젊은이가 우리 회사에 오면 좋을 텐데. 내가 상무 자리 하나 만들어줄까? 정말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 장인어른께서 오셨구나. 나는 어머니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는 어디 계시게 하면 되지? 아, 저 방에 계시면 돼요. 그래, 어머니. 저기 계세요. 우리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저는 또다시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 준호, 우리 회사로 오면 연봉 2배 줄게. 그리고 이 아파트 팔고 강남으로 이사가.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그 대신 어머니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우리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잖아. 알겠습니다.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친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회사가 제 계열사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재개발 사업이 사기극에 가깝다는 것을. 한 달 후 수진의 아버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김 사장이 대출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200억입니다. 거절해. 대신 회사 인수 제안을 해.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는 평소처럼 시장 옷차림으로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준호 얼굴 좀 보려고. 준호 오빠는 출장 갔어요. 모르세요? 그랬구나. 그럼 나중에 올게. 잠깐만요.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려 했지만 수진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거기 말고 바닥에 앉으세요. 어머님 옷에서 냄새 나니까 소파 더러워져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뭐라고? 들리시잖아요. 오지 말라고요. 우리 아빠가 준호 오빠한테 강남에 집 사주시기로 했어요. 그 집은 어머님 같은 분이 오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곳이에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거요? 존재 자체가 잘못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창피해 죽겠어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한대요라고 말할 때마다 다들 이상하게 쳐다본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위해? 누가 부탁했어요? 어머님이 준호 오빠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거 다 준호 오빠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짐이에요. 우리한테 짐. 알겠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어머님은 계속 생선 냄새나 풍기면서 우리 발목 잡지 마세요. 수진아, 이제 우리 아빠 회사에서 대박 나면 어머님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집 들락거리면서 품격 떨어뜨리지 말라고요. 수지는 명품 가방에서 돈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택시비예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락할게요. 왜 가만히 계세요? 빨리 안 가시고. 수진이 저를 밀쳤습니다. 수진아, 제발. 아, 진짜. 어머님, 고양이 사료 남은 거 아까우니까 그거라도 드시고 나가시라니까요. 왜 울고 그러세요, 추하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댁이 맞습니까? 네. 무슨.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들과 변호사 여럿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는 천일그룹 법무팀입니다. 박미숙 회장님 계십니까? 박미숙.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기 계시네요. 회장님. 변호사들이 제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바닥에 왜 앉아 계십니까? 아, 아닙니다. 일어서죠. 제가 일어서자 수행원 한 명이 재빨리 제 옷의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어머님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분이 천일그룹 박미숙 회장님이십니다. 혹시 모르시나요?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천일그룹 회장 박미숙. 이 지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이자 건설, 유통, 금융까지 손대는 대기업의 회장. 바로 저였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님, 오늘 신도시 부지 매입권 계약서와 이 아파트 단지 전체 인수 관련 서류 가져왔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 단지,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이 단지 전체를 회장님께서 인수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주인은 회장님이십니다. 아니. 그리고 회장님, 김 사장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사장? 네, 수진 씨 부친이신 대형건설 김철수 사장 말씀입니다. 저희 계열사에 200억 대출이 있고 담보로 회사 전체를 잡아놨습니다만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회사가 천일그룹에 인수됩니다. 저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놀랐니? 어머님. 아니, 회장님. 아까 뭐라고 했지? 나한테 고양이 사료나 먹고 나가라고 했지? 내가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 곧 들어온다고 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내 친정아버지 회사 이미 망했어. 그 재개발 사업? 사기야. 그거 알고 투자한 사람들이 소송 준비 중이야. 그리고 그 모든 빚이 결국 내 계열사로 오게 되어 있지. 회장님, 제발. 난 내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시어머니 행세를 한 거야. 하지만 저는 바닥에 앉은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그리고 나를 고양이만도 못하게 대했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변호사님, 이혼 서류 준비됐죠? 네, 회장님. 준호한테 전해주세요. 서명 안 하면 회사에서 잘리고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한다고. 이 집도 내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양이 사료 봉투 챙겨. 내가 나가야 할 차례야. 그리고 내 짐이랑 나비도 챙기고. 회장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난 이제 진짜로 고양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살 거야. 저는 당당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